따르릉 하는 알람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깼다. 오후 6시. 나의 하루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열어 신선한 재료들을 꺼냈다. 아내가 좋아하는 제철 채소와 담백한 연어 스테이크. 그녀는 늘 바쁘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녹초가 되기 일수인 아내를 위해 나는 매일 저녁 정성이 가득 담긴 식탁을 차리는 것으로 내 사랑을 대신한다. 도마 위에서 칼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소리는 나에게 일종의 평화로운 의식이다. 주방 가득 퍼지는 고소한 버터 향기, 그리고 지글지글 고기가 익어가는 경쾌한 소리.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나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가스레인지 불을 낮추고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여보, 왔어? 나의 물음에 아내는 늘 그렇듯 우아하고 절제된 미소로 화답했다.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머릿결,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깔끔한 정장 차림. 그녀는 오늘도 회사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온 것일까? 피로가 역력한데도 내 앞에서는 결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아내를 보면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져 왔다. 그녀는 나의 자랑이자 내가 지켜야 할 세상 그 자체였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 씻고 나와. 곧 저녁 먹자. 나의 말에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으로 향했다.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는 대화는 늘 소소했다.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사소한 에피소드, 다음 주말에 갈 여행지 이야기. 하지만 가끔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마치 먼 곳에 있는 누군가를 걱정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비밀을 혼자 삼키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그런 그녀의 눈빛을 볼 때마다 무언가 말할 수 없는 벽이 느껴져 애가 탔다. 회사 일은 괜찮아? 김 팀장, 그 사람이 또 괴롭히는 건 아니고? 조심스럽게 건넨 질문에 그녀는 찰나의 순간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평온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좀 바쁠 뿐이야. 당신은 걱정 안 해도 돼.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오히려 그 이면에 감춰진 무언가가 더 두렵게 느껴졌다. 그날 밤 아내는 서재에서 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느라 자리를 뜨지 않았다. 나는 거실을 정리하고 그녀가 벗어놓은 재킷을 챙겨 다용도실로 향했다. 매일 하는 일이었다. 내일 그녀가 다시 깨끗한 옷을 입고 출근할 수 있도록 소매 끝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옷걸이에 정성스레 걸어두는 것. 옷감을 손으로 매만지며 그녀의 오늘 하루를 상상했다. 그런데 옷깃을 쥐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낯선 향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은은하면서도 묵직하고 아주 고상하면서도 어딘가 서늘한 느낌을 주는 향이었다. 평소 아내가 사용하는 향수의 향과는 전혀 달랐다. 아니, 향수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인공적이지 않은 흙과 풀이 섞인 듯한 싱그러우면서도 깊은 잔향, 바로 로즈마리 향이었다. 아주 비싼 고급 향수에서나 느껴질 법한 숲의 정령이 머물다 간 듯한 진한 로즈마리의 향기. 나는 손을 멈추고 재킷을 코끝 가까이 가져다 댔다. 분명 로즈마리였다. 하지만 아내의 회사나 우리가 다니는 어느 곳에서도 이런 향이 날 만한 장소는 없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로즈마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예민하게 반응하며 싫어하던 향이었다. 그런데 왜 그녀의 옷에서 그것도 이렇게 진한 로즈마리 향이 배어나오는 것일까? 서재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키보드 소리가 갑자기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재킷을 든 채 굳어버렸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 정적 속에 나의 거친 숨소리만이 크게 들렸다. 오늘 그녀가 마주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그리고 이 향기는 어디서, 누구를 통해 옮겨온 것일까? 나의 평온했던 일상에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어느덧 시계 바늘이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저녁 식사는 식어버린 지 오래였다. 나는 아내의 퇴근 시간에 맞춰 정성껏 준비했던 따뜻한 된장찌개와 정갈한 밑반찬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현관문의 도어락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이내 김이 빠지곤 했다. 아내의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예전 같으면 퇴근길에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을까라며 가벼운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을 사람인데 요즘 그녀의 휴대폰은 침묵을 지켰다. 가끔 오는 연락이라곤 오늘도 야근이야. 먼저 자라는 건조한 두 문장이 전부였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다. 은은한 향수 냄새와 함께 피곤에 찌든 얼굴이 보였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그녀를 안아주려 했지만 아내는 마치 반사적인 방어 기제라도 되는 듯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도 날카로웠다.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무언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듯한 경계심이 가득했다. 여보 왔어? 밥은 먹었어? 내가 데워줄게. 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내는 가방을 소파에 툭 던져두고는 곧바로 욕실로 향했다.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나와 대화하기보다 욕실의 습한 공기 속에 숨는 것을 더 편안해하는 것 같았다. 그래, 김 팀장님이 이번 프로젝트가 많이 힘들다고 했잖아. 윗선에서 압박이 심해서 스트레스가 최고조일 거야. 나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독였다.
아내가 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혼자 싸우느라 여유가 없는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도 그녀는 등을 돌리고 잤고 내가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만지려 할 때면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그 짧은 접촉조차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옥죄었다. 그녀가 감추고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혹여나 그 질문이 그녀를 더 멀어지게 할까봐 입안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다. 그녀가 차를 두고 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나는 어제 그녀가 집에 오며 잊고 내린 서류 가방을 전해주러 주차장으로 향했다. 아내의 차 안은 여전히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었다. 하지만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 평소 아내가 물건을 잘 두지 않던 콘솔 박스 안쪽이 살짝 열려 있었다. 깜빡하고 뭘 두고 내렸나 별 생각 없이 그 서랍을 닫으려던 순간 구석에 처박힌 작은 영수증 한 장이 내 눈에 들어왔다. 무심코 집어든 종이 위에는 낯선 상호가 찍혀 있었다. 도심의 한 최고급 호텔 내부에 위치한 프라이빗 피트니스 센터의 결제 내역이었다. 피트니스? 아내는 헬스장을 다닌 적이 없는데?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날짜는 지난주 금요일 밤 10시. 분명 그날도 아내는 회사에서 팀 회의가 길어진다고 내게 메시지를 보냈던 시간이었다. 손끝이 파들파들 떨려왔다. 호텔 피트니스 센터라는 낯선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폭발하듯 흩어졌다. 야근이라던 아내의 거짓말 뒤에는 도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김 팀장과 관련된 일일까? 아니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누군가와의 연결고리일까? 영수증을 쥔 내 손에 땀이 흥건히 배어들었다. 차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린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아내의 부재가 익숙해질수록 우리 집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다. 예전엔 퇴근 시간에 맞춰 들려오던 도어락 해제음이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소리였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아내의 등 뒤로 밤 공기가 들이닥친다. 그녀는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피로와 낯선 거리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해두었지만 아내는 이미 먹고 왔어라는 짧은 한마디만을 남긴 채 욕실로 향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나는 그녀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아내의 가방은 식탁 위에 위태롭게 놓여 있었고 나는 왠지 모를 강박에 휩싸여 힐끗 그쪽을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아내가 거실에 두는 물건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테지만 지금은 달랐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말 아주 작은 의심의 불씨가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아내가 욕실에서 물소리를 내며 씻는 동안 나는 식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터치하자 평소와 달리 익숙하지 않은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났다. 예전에는 우리 둘 다 생일을 공유하거나 패턴을 공유했었는데 아내는 어느새 나조차 알지 못하는 새로운 번호로 잠금 장치를 바꿔놓은 상태였다. 손끝이 파들파들 떨렸다. 비밀번호를 틀릴 때마다 느껴지는 진동이 마치 나의 무력함을 비웃는 것 같았다. 왜 비밀번호를 바꾼 거지? 나에게 숨길 게 생긴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와중에 욕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나왔다. 그녀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내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발견했다. 뭐해? 그 한마디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낮고 차가웠다. 나는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냥 알람이 울린 것 같아서 변명치고는 너무나 어설펐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 없이 나를 지나쳐 침실로 들어갔다. 여보, 요즘 회사 일 정말 많이 힘들어? 김 팀장님하고는 프로젝트 잘 진행되는 거야? 나는 용기를 내어 침실 문가에 서서 물었다. 아내는 옷을 갈아입다 말고 멈칫했다. 그냥 그래.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니까 너무 깊게 묻지 마. 요즘 회사 상황이 복잡해서 예민해져 있는 것뿐이야.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사무적이었다. 마치 철저하게 계산된 거리두기 같았다. 예전에 다정했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차가운 벽만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거실에 홀로 남아 아내가 닫아버린 방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그녀의 말투, 그녀의 눈빛, 그리고 굳게 닫힌 휴대폰 화면까지. 모든 것이 나를 향한 경고처럼 느껴졌다. 혹시 아내가 김 팀장과 연루된 어떤 사건에 휘말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남자가 있는 걸까? 온갖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혔다. 더 이상 이렇게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회사에 출근해 급한 업무를 마쳤다. 그리고 오후 4시 상사에게는 급한 집안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연차를 냈다. 나는 아내의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무렵 회사 건물 정문이 열렸다. 아내가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더 굳어 있었다. 주변을 경계하듯 두리번거리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는 사람 같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거리를 유지한 채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녀가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그리고 왜 나에게까지 이토록 철저하게 모든 것을 숨기려 하는지, 오늘 밤 그 답을 찾아야만 했다. 내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멈출 수 없었다. 골목 어귀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다짐했다. 오늘이야말로 이 긴 의심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만 같았다. 아내의 차가 저 멀리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곧장 택시를 잡아탔다. 저 차를 따라가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기사님께 부탁드리는 내 모습이 스스로 생각해도 처량했다. 평소에 나라면 상상도 못할 행동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주간 가슴을 짓눌러 오던 의심의 실타래는 오늘 밤 그녀가 남긴 차가운 공기 속에서 기어이 터져나오고 말았다.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고급 호텔이었다. 화려한 조명으로 치장된 로비는 오늘따라 유난히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차에서 내린 아내는 평소와 달랐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늘 피곤함에 지쳐 소파에 쓰러지던 그녀였는데 지금 로비를 가로지르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무언가 결연한 의지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곧게 펴진 등 망설임 없는 걸음걸이, 마치 무언가를 끝내러 가는 사람처럼 보였다. 로비 유리창 너머로 아내의 모습을 쫓았다. 그녀는 입구 근처 소파에 앉아있던 한 남자에게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조명을 등지고 앉아있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아내는 그 앞에 서서 가방에서 서류 봉투 같은 것을 꺼내 건넸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내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무언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남자는 삐딱하게 앉아 여유로운 태도로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내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타버린 것 같았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스스로를 부정해보려 애썼지만 시각적인 충격은 논리보다 빨랐다. 왜 하필 이런 시간에 이런 장소에서 회사 일이라며 나를 밀어내던 아내가 낯선 남자와 마주하고 있는 걸까? 그녀의 표정은 내가 알던 다정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비장함,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묘한 슬픔. 그 복잡한 감정들을 읽어낼 때마다 내 심장은 조금씩 더 조각나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이대로 돌아가면 평생 이 의심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회전문을 밀고 로비 안으로 들어섰다. 내 발소리는 로비의 은은한 클래식 음악 속에 묻혔다. 숨을 죽이고 최대한 몸을 낮춘 채 그들이 있는 기둥 뒤로 숨어들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가 드문드문 들려왔다.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날카로웠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그 순간 남자가 의자를 뒤로 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내를 향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아내가 질색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이 이성을 잠식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기둥 밖으로 뛰쳐나왔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고함에 로비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다. 아내가 화들짝 놀라며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당혹감과 공포가 스쳤다. 그리고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에게 꽂혔다. 그가 고개를 천천히 돌려 나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순간 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다.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그의 얼굴이 호텔의 밝은 조명 아래 완전히 드러났다. 그는 바로 우리 회사 김 팀장이었다. 내가 그토록 존경하고 아내에게 항상 든든한 상사라며 칭찬했던, 그리고 지난달 내 프로젝트를 가로채려 했던 바로 그 김 팀장이었다.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나를 바라보고 있는 김 팀장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다. 머릿속에서 경종이 울렸다. 내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은 단순히 불륜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얽혀 있음을 직감했다. 호텔 로비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요동쳤다. 나는 차 안에서 핸들을 잡은 손을 덜덜 떨며 내내 아내의 차가운 표정을 떠올렸다. 왜 그녀는 나를 보며 흔들리지 않았을까? 내가 알던 다정했던 아내는 어디로 가고 그곳에 냉혈한처럼 서 있던 낯선 여자가 남았을 뿐이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이미 퇴근해 거실에 앉아있던 아내는 내가 들어오는 소리에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오늘 어디 있었어? 호텔 로비에서 당신 봤어? 그 남자랑 대체 무슨 사이야? 내 목소리는 억울함과 분노로 갈라져 나왔다.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이나 당황스러움 같은 감정은 전혀 없었다. 오직 차갑게 얼어붙은 무심함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느릿하게 일어나 내 앞으로 다가왔다. 봤으면 됐잖아. 굳이 내 입으로 확인받아야겠어?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고 싶었다. 제발 거짓말이라도 해달라고, 아니면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달라고 애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손길을 가볍게 뿌리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삶에 너무 깊게 관여하지 않기로 했잖아. 당신이 뭘 받든 그게 당신 생각하는 그런 저급한 일은 아니야. 하지만 굳이 설명할 이유도 없어. 나도 지쳤어. 지쳤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고작 이거야? 당신이 그 사람과 호텔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알아야겠어. 당신 회사 일 김 팀장 그 모든 게 다 엮여 있는 거 맞지? 왜 말을 못해? 나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아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눈 속에 슬픔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다시금 얼음장처럼 굳어버렸다. 그녀는 서늘한 목소리로 나를 밀어냈다. 더 이상 묻지 마.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한 거야. 더 알려고 하면 다치게 될 거야. 우리가 맺은 약속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해. 오늘 밤 서로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갖자. 그녀는 미련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은 환멸뿐이었다. 이 결혼 생활은 여기서 끝이라는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모든 게 악몽 같았다. 사랑했던 여자가 나를 타인처럼 대하고 나는 그 비밀의 끝에서 절망하고 있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거실의 정막을 깨는 불쾌한 울림이었다. 아내인가 싶어 황급히 확인했지만 화면에 뜬 것은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조사를 그만둬. 내 아내를 더 파헤치면 내가 쌓아온 평범한 일상과 회사의 경력까지 전부 불길 속에 사라지게 될 거야. 이번이 마지막 경고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김 팀장의 이름이 떠올랐다. 단순히 아내의 외도가 아니라 거대한 무언가가 내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내가 아내를 지키려 했던 시간들이 오히려 그녀를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은 것일까? 나는 차가운 화면을 응시하며 멈출 수 없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지난밤 아내의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거절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오늘 밤 그 호텔 주차장에서 모든 것을 끝내리라. 아내를 파괴하는 그 불륜 남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나는 호텔 지하 주차장 구석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차 안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린 지 1시간이 지났을까? 익숙한 아내의 세단이 미끄러지듯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세게 뛰었다. 조수석에서 내린 아내는 평소처럼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그 표정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이어 저 멀리서 김 팀장의 검은색 차량이 나타났다. 김 팀장,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고 내 프로젝트를 가로채려던 바로 그 비겁한 인간. 내 손에는 주먹이 꽉 쥐어졌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그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내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주차장 기둥 뒤에서 몰래 지켜보던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내가 상상했던 그 어떤 불륜의 장면과도 거리가 멀었다. 김 팀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내의 앞에 다가갔다. 하지만 그가 취한 행동은 다정함과는 거리가 먼 비굴함 그 자체였다. 그는 아내의 발치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있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 서류들.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김 팀장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는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아내에게 바치듯 내밀었다. 아내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철한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상황이 전혀 내 예상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김 팀장, 당신이 저지른 횡령과 그동안의 비리, 회사 내부망을 통해 개인 프로젝트를 탈취하려 했던 기록까지 전부 여기 있군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위험이 서려 있었다. 아내는 서류를 넘겨보며 나직하게 이어갔다. 당신은 처음부터 내 남편의 프로젝트를 자신의 성과로 둔갑시키려 했지. 그리고 내 남편이 당신의 범죄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를 회사에서 완전히 퇴출할 계획까지 세웠다는 거 알아?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가로채고 승진하는 대가로 내 남편의 커리어를 재기불능으로 만들려고 했잖아. 머리가 하얘졌다. 내 남편, 내 프로젝트를 퇴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나는 그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나의 비참한 오해를 완전히 박살내고 있었다. 아내는 그 비겁한 김 팀장을 상대하며 나를 지키기 위해 홀로 그 끔찍한 진흙탕 속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김 팀장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사장님께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제 인생이 끝납니다. 아내는 그를 비웃듯 차갑게 쳐다보며 몸을 돌렸다. 당신의 인생? 당신이 내 남편의 미래를 짓밟으려 했을 때 이미 당신의 인생은 끝났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일 아침 당신의 비리는 모두 드러날 거야. 아내가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주차장의 희미한 조명 아래 드러났다. 그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아내는 혼자서 이 거대한 악의 무리와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그녀를 의심하고 그녀를 탓하는 동안 그녀는 나를 회사에서 내쫓으려는 괴물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대체 무엇을 본 것인가? 그녀가 차갑게 나를 밀어냈던 이유가 혹시 내가 그들의 비리에 휘말려 다칠까봐 혹은 내가 알면 너무나 괴로워할까봐 스스로 짊어진 짐이었단 말인가? 아내가 차 문을 열려는 찰나 나는 나도 모르게 기둥 뒤에서 몸을 드러내고 말았다. 아내가 멈칫하며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나는 멍하니 서서 손에 쥐어진 그 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말았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아내가 서류 봉투를 열어 마지막 장을 꺼내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잔인할 정도로 딱딱하게 굳었다. 그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김 팀장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핵심 임원들까지 연루된 더 크고 치밀한 계획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가장 마지막 줄에는 남편의 강제 해고 후 사고사 처리라는 끔찍한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내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의심과 갈등이 사실은 나를 죽이려는 자들의 거대한 덫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거칠게 낚아챘다. 그 광경을 목격한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렸다. 호텔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내 아내, 그토록 다정했던 나의 아내가 김 팀장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받으며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서류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 왜 아내는 그 비겁하고 야비한 인간과 비밀스러운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일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배신감보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혼란이 나를 덮쳤다. 나는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김 팀장이 차 안에서 내리는 순간 역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코끝을 스쳤다. 독한 향수 냄새와 섞인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무언가 썩어가는 듯한 비릿한 악취. 평소 깔끔을 떨던 김 팀장의 차라고는 믿기 힘든 고약한 냄새였다. 그때 아내가 차 안으로 몸을 숙여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더니 곧바로 태연하게 표정을 관리하며 김 팀장이 건넨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내가 최근 들어 밤늦게 귀가할 때마다 옷에서 풍기던 그 묘하고 기분 나쁜 냄새의 정체가 바로 김 팀장이 차 안에서 묻어온 것이었다는 사실을. 아내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 왜? 나를 지키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녀의 차가운 눈빛 너머에는 분명 깊은 고통과 희생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밀어내며 했던 그 차가운 말들을 떠올렸다. 알려고 하지 마. 당신이 다칠 뿐이야. 그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나를 향한 지독한 보호였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온 아내를 붙잡고 모든 것을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샤워를 마친 뒤였고 평소보다 더 지친 기색으로 소파에 기대어 있었다. 여보, 오늘 김 팀장이랑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이 고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다. 이 손이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인지 나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며 다시 한번 거실을 차가운 정적으로 채웠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다. 한편 아내와 헤어진 김 팀장의 움직임은 빨랐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덫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듯 보였다. 자신에게 다가올 파멸을 막기 위해 그는 가장 악랄한 수를 두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게시판과 임원진의 단톡방에는 익명의 투서가 올라왔다. 최근 보안자료 유출의 핵심 용의자는 기획팀 김대리나다. 그가 사적인 원한과 금전적인 목적으로 핵심 기밀을 외부로 유출하고 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아내를 이용해 동료를 매수하려 한다. 나는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쏟아지는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과 수군거림을 마주해야 했다. 내 책상 위에는 이미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서가 놓여 있었다. 김 팀장은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범죄를 완벽하게 덮어버릴 계획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이 파놓은 늪속으로 깊숙이 발을 들이밀고 있었다. 과연 나는 이 지독한 오해와 누명을 벗어던지고 아내를 지켜낼 수 있을까? 어느덧 회의실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아내의 손을 굳게 잡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고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괴로워했던 내가 참 바보 같았다. 내 아내는 나를 지키기 위해 그 더러운 김 팀장의 비리 현장 한복판에서 홀로 외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회의실 문을 열었다. 총괄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가득 찬 공간, 그 가운데 김 팀장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나를 발견하고는 비웃음을 흘렸다. 김대리, 여긴 자네가 올 자리가 아닌데 당장 나가게. 하지만 그의 그 오만한 미소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아니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나는 품 안에서 아내가 목숨 걸고 빼낸 USB와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다.
김 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이 안에는 지난 3년간 당신이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넘기려 했던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횡령범으로 몰아 당신의 죄를 덮으려 했던 정황까지 전부 다요. 회의실 내에 웅성거림이 번졌다. 아내는 내 옆에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김 팀장을 쏘아보며 덧붙였다. 팀장님, 당신이 나를 회유하려고 했던 그 모든 대화 녹취록도 지금 사장님 메일로 전송되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기회는 없을 겁니다. 김 팀장은 횡설수설하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의 비리가 낱낱이 파헤쳐지는 것을 보며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안팀과 경찰이 들어와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그가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나를 저주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나는 아내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이제야 긴장이 풀리는 듯한 기색이 보였다. 여보, 우리가 이겼어. 이제 다 끝났어.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손을 뻗었다. 그런데 내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기도 전이었다. 아내의 몸이 팽이처럼 휘청거렸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활시위가 끊어지듯 그녀의 몸에서 힘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여보, 정신 차려봐. 그녀는 참아왔던 모든 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 내 품 안으로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창백하게 질린 그녀의 얼굴을 보며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매일 밤 고통스러운 시간을 혼자 감내했을까?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그녀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나는 그녀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어쩌면 이 싸움은 김 팀장의 몰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아내의 비밀이 그저 비리를 막는 것뿐이었다면 좋으련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비치는 짙은 그림자는 무언가 또 다른 불길한 결말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자신을 갉아먹으며 버텨온 것일까?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질수록 내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과연 우리는 정말로 평범했던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 그녀가 내 품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거실 바닥을 길게 가로질러 들어왔다. 그토록 차갑게만 느껴졌던 우리 집 공기가 이제야 비로소 제 온도를 되찾은 것 같았다. 김 팀장의 비리가 완벽하게 밝혀지고 그가 회사를 떠나게 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회사는 어수선했던 조직 개편을 마치고 다시 일상적인 업무 체계로 돌아갔고 내 커리어 역시 구사일생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얹혀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퇴근 후 돌아올 아내를 기다렸다. 평소처럼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위에 놓인 와인잔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잠시 후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고 아내가 지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거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전처럼 차가운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코트를 받아 옷걸이에 걸어두었다. 고생했어.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왔네. 내 말에 아내는 살며시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예전에 그 다정했던 아내의 모습과 닮아 있었지만 왠지 모를 낯선 거리감이 느껴졌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와인을 한 모금씩 마셨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과거의 오해와 의심으로 얼룩진 시간들을 되새기기에 충분히 길고도 무거웠다. 여보,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나 혼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을 믿지 못하고 미행하고 외도라고 오해했던 그 어리석었던 시간들이 너무 부끄러워. 당신이 김 팀장 그 인간이랑 마주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그 비릿한 공기를 어떻게 견뎌냈을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 아내는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밖을 내다보았다. 당신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이 쌓아온 그 성실한 시간들이 김 팀장 같은 인간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차갑게 대할 수밖에 없었어. 당신까지 나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그녀의 담담한 고백이 내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나를 위해 그토록 치밀하고 위험한 선택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쏟아부었던 날카로운 말들과 서늘했던 눈빛들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의 손은 조금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서로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필사적인 과정이 얼마나 많은 신뢰를 갉아먹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았다. TV 소리도 꺼버린 채 오직 서로의 숨소리만이 거실을 채웠다.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 평화 속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옆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동안 그녀가 나에게 숨겨왔던 수많은 비밀들,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 감내했던 그 어두운 그림자들.
이제 그것들이 거치고 나면 우리는 다시 예전의 우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내가 고개를 돌려 나와 눈을 맞췄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내가 다 읽어내지 못한 무언가가 잠겨 있는 것 같았다. 나의 의심이 그녀의 가슴에 냈을 깊은 생채기는 과연 치유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비밀스러운 희생과 그에 따른 불신의 기억이 우리 사이에 영원히 좁힐 수 없는 균열로 남게 될까? 나는 왠지 모를 두려움에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과연 이 사랑은 그날의 의심을 덮어버리고 다시 온전해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비밀의 무게가 우리를 서서히 멀어지게 할까?